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실생활에서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는 조금 어렵지 않은 무난한 문제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혜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업체에서 인화하려고 합니다. 자, 사진 한 장의 인화 요금이 A 업체에서는 200원이래요. 그 다음에 B 업체에서는 150원이래요. 자, 그리고 B 업체에서 인화하면은 배송비가 별도로 든대요. 자, 그러면 사진을 몇 장까지 인화할 때 A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구하라는 문제를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조건을 조금 명확하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A업체에서 장당 인화요금이 200원이란 얘기네요. 한 장 인화요금이 200원. 그 다음에 B업체에서는 얼마? 150원이네요. 그 다음에 2,500원의 배송비가 든대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B업체 150원, 2,500원의 배송비가 든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러면 사진을 몇 장까지 인화할 때 A업체에 이용한 것이 더 유리한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화할 사진의 장수를 미지수 x라고 제가 둬도 될까요? 자, 네, 뭐 어떤 미지수든 상관없습니다만 x라고 저희가 둘게요. 자, 그러면 A 업체에서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자, 네, 200x원이죠. 별도의 배송비는 안 든댔으니까. B 업체에서의 가격은 일단 이 사진 인화 가격이죠. 사진 값이고 배송료가 있겠죠. 배송료가 있댔잖아요. 배송료가 얼마? 2,500원이 됐어. 그래서 A업체 이용하는 것이 B업체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업체 가격, B업체 가격 이랬을 때 이용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부등호로 나타낼 수 있나요? 우리 부등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이렇게 돼야겠죠. B업체 가격이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B업체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려면 B업체가 가격이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나요? 200x 그 다음에 150x 더하기 2500.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항을 하면은 50x가 되죠. 얘 x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50x. 그다음 여기는 2500이 되죠. 얘 양변에 50 나누면은 50이 되죠. 자, 그래서 사진을 얼마까지? 자, 49장까지 인화할 때 A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대요. 자, 사진 49장을 인화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49장 인화 시 A업체는 200 곱하기 49 하면 9,800원이죠. B업체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2,500 더하기 150 곱하기 49. 얘 산수사 했더니 얼마 나와요? 9,850원이 나오죠. 그러면 어디가 더 싼가요? A업체에서 인하는 게 더 싸겠죠. 그죠? 자, 50장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 200 곱하기 50 어렵지 않죠? 만원이죠. 만원이 드는데 B업체에서의 가격은 2,500
더하기 150 곱하기 60에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10,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A업체나 B업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여기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의사결정 상황을 수식으로 나타내고 적당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활용하면은 그 정보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했을 때 보다 더 나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속시에 대한 문제라고 부르죠. 자, 일단 우리 한 가지만 딱 일단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시간은 그러면 속력 곱하기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가 되죠. 그죠? 또는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이렇게 된다는 점, 이 정도 기억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많이 경험을 해봤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기차를 타기 전 상점에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출발 시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역과 상점을 시속 3km로 걸어서 왕복하고 10분 동안 물건을 산다고 할 때 역에서 몇 킬로 이내의 상점까지 다녀올 수 있는지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기차역에서 상점까지 거리를 요 미지수로 둔다고 할 때 그러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갈 때, 올 때 정보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시간을 계산할 때는 거리가 xkm였죠. 속력은 3km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계산 쭉 하면은 3분의 x가 되는 거 맞죠? 3분의 x 시간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도 3분의 x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분은 60분의 10이라고 계산해서 그럼 얘를 6분의 1시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로부터 1차 부등식을 한번 세어볼 수 있을까요? 3분의 x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3분의 x.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1시간 안에 사와야 되겠죠? 그죠? 1시간. 자, 그러면 양변에, 자,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무엇을 곱하면 될까요? 6을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6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부등식이 성질에 의해서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4x가 되죠? 그 다음에 1이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 6 그대로죠? 그러면 얘 풀면은 5. 따라서 x는 4분의 5. 따라서 이 아이는 자 4분의 5km 거리 이내 상점을 다녀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를 정리를 해보면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자, 갈 때 얼마 걸렸어요? 그러면 갈 때 5분의 4 나누기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5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12분의 5가 되죠. 12분의 5 시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건 살 때 6분의 1 시간. 자, 그 다음에 올 때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은 12분의 5 시간이 되죠. 자, 얘를 다 더하면은
갈 때 이 시간이 되고, 물건 살 때 이 시간 되고, 올 때 이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 부등호가 쓰였냐면요. 이 거리는 있잖아요. 자, 속력이 고정되어 있을 때 거리에 비례해서 내 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 계산을 하니까 12, 5, 그 다음에 6분의 1, 12분의 5. 얘를 계산하면은 얘는 6분의 5가 되고 얘 6분의 1하고 더하니까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 거죠. 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도록 합시다. 자, 어느 건물의 승강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잠깐 일시정지하고 문제 안 풀어본 친구도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시간 한 5분 뒤에 여러분들 저랑 영상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것을 문자로 둬야 될지 한번 미지수 둬야 될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좀 준비됐습니까? 자, 어느 건물의 승강기는 한번 운반할 때 얼마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요? 900kg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자, 몸무게가 72kg인 사람과 78kg인 사람, 이 두 사람이 탔어요. 한 개에 15kg인 물품 상자를 운반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승강기로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품 상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물품 상자의 수를 갖다가 미지수로 둘까요? 그래요. 물품 상자의 수를 n이라고 합시다. n개, 단위로 n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승강기의 싣는 중량이 있겠죠. 자, 제한 중량이 있겠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엘리베이터가 쭉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엘리베이터 쭉 올라가겠죠. 승강기가 올라가서 건물에 그곳을 내려다 주면서 그런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가 있다고 합시다. 도르래가 있고요. 그죠? 네. 자, 이런 기기에 우리가 중량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량 900kg. 그 다음에 인 제한이 15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승강기에 일단 72kg의 사람을 실었죠. 그 다음에 몇 kg인 사람이 실었어요? 78kg 실었죠. 그 다음에 한 개에 15kg이면은 두 개에 30kg, 세 개에 45kg. 그러면 X개가 되면은 15X가 되죠. 이 아이가 실을 수 있는 게 얼마까지래요? 900kg까지 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150이죠. 150, 15x, 900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부등식을 우리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부등식을 한번 풀면은 15x는 750이 되죠. 자, 그러면 x는 5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승강기로 최대 50개까지 15kg 물품 상자를
운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 좌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등식의 좌변. 자, 여기 n이라고 적을게요. 자, 여기 n으로 둬도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49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50 더하기 15 곱하기 49가 되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 49 곱하기 15 계산하면은 245죠. 자, 245에 49를 계산하니까 여기 어떻게 된다고요? 735가 돼서 얘는 885가 되죠. n은 50일 때 150 더하기 15 곱하기 50이 되죠. 그러면 900. 오케이. 그 다음에 n이 51일 때 우리 예상했겠지만 915가 돼서 초과가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구한 애가 문제의 뜻에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확인학습 2번. 오른쪽 그림은 어느 마술 도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별 지팡이 1개와 마술 동전 여러 개를 산 총 구매 금액이 얼마를 넘지 않는다고요? 총 구매 금액이 2만원을 넘지 않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구하고 싶어요? 마술동전이 몇 개까지 살 수 있는지, 마술동전을 몇 개까지 살 수 있는가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의 상황에서 마술동전을 사는 개수, 구매할 마술동전의 개수가 X, M 개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총 구매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2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처음에 별지팡이 1개가 얼마예요? 7,5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마술동전 얼마예요? 500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동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종래가 짧아지는 마법 동전. 자, 이 마법 동전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마법 동전이 1,500원 한다고 하면은 1500M이 나오면 되겠죠. 자, 얘는 그래서 500M입니다. 그죠? 그러면 종래가 길어지는 마법 동전도 있겠지. 그지? 이 마법 동전을 선생님이 넣으면 종래가 길어지게 되죠. 얘가 300원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거 팔면은 얼마나 재밌을까요? 자, 잠깐 엽기로 셌는데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음악제 했을 때 이런 거 하면 재밌겠죠. 음악 공연 중에 마술이 나와가지고 마술에 대한 이런 축제를 하고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1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이런 1차 부등식은 부등식의 성질을 한 번 또는 두 번만 적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수항을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은 뭐가 될까요? 500m이죠. 얘는 2만에서 얘는 7,500 계산해주면은 얘는 12,500이 되죠.
그러면 산수사 했더니 25가 되죠. 따라서 마술 동전을 최대 25개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구한해가 문제에 맞는가? 자, m이 26이면 어떻게 될까요? 500 곱하기 26 해서 얘는 자 130에 00 붙이니까 25,500원이죠. 2만원. 그래서 얘는 안되죠. 단 m은 25가 되면은 7,500 더하기 500 곱하기 25 해서 얘는 딱 2만원이네요. 그래서 구한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다고 볼 수 있죠. 자, 우리 확인학습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느 물탱크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5리터의 물을 흘려보낸 후 그 나머지의 2분의 1을 사용하여도 10리터 이상의 물이 남아있게 하려면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몇 리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구하세요. 자, 우리 첫 번째 미지수를 정의하겠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이죠. 그 다음에 물에 대해서 5리터의 물을 흘려보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의 2분의 1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10리터 이상이 남아있었대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물탱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단순하게 물탱크 이렇게 있어요. 자, 그 중에서 5리터를 흘려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주황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여기 이 녀석의 절반을 썼어요. 절반을 이렇게 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절반이 얼마? 10리터 이상이 남았대요. 자, 그러면 이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전체 x라고 두면은 얘는 5가 있으니까 얘는 x-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5에 2분의 1을 해요. 2분의 1이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x-5 얘가 얼마? 10리터.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을 세운 거를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식을 세운 걸 풀면은 2분의 1 x-5 이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괄호를 먼저 풀기에 앞서서 이 분수 계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20. 자, 그러면 x는 25보다 크다. 자,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25리터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그러면 이게 구한해가 맞는지 볼까요? x가 2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2 곱하기 24 빼기 5 이러면은 얼마? 얘는 2분의 19가 되죠. 얘는 10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x가 25가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25 마이너스 5 하면은 얘는 10이 돼서 만족하죠. 따라서 구한해가 문제의 뜻에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한번 간단하게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활용 문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는 간단한 문제를 시작해서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수량 관계를 문자 식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조건에 맞는 부등식을 세워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의 해를 적당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한 해가 조건에 맞는지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조금 더 발전된 교과서의 문제와 함께 한번 확인학습 유사한 문제도 한번 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꿈이 끝나는 그곳엔 분명히 내가 있을 거야. 누구보다도